한 장, 고래처럼 수면 위로 떠오른 이름, 우영우. 태어나면서부터 남들과는 달랐던 소녀, 우영우.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법률 문장을 줄줄 외우며 주변을 놀라게 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소통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녀는 종종 말을 되풀이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변화나 타인의 감정에 둔감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천재적인 기억력과 논리적 사고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수석으로 마쳤다. 그리고 어느 날 대한민국의 거대 로펌 한바다에 첫 발을 디딘다. 그녀가 그렇게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로 나서는 순간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놀람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저울 2장, 법정에서 날개를 펴기 시작하다. 우영우는 처음부터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았다. 자신의 방식으로 의뢰인을 이해하고 사건을 바라보려 할 때 세상은 그녀를 이상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녀는 정직했고 근본을 파헤치려는 의지로 사건을 풀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노부부의 폭력 시비를 다룰 때도 보통 사람들이 놓쳤던 디테일을 읽어내며 의외의 진실을 끄집어냈다. 그녀는 점차 단순한 논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그녀는 법정이라는 낯설고 복잡한 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갔다. 사건은 단지 법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을 향한 이야기였고 우영우는 그 삶의 결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진짜 변호사가 되어갔다. 악수 3장, 함께 걷는 사람들이 생기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우영우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진심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먼저 같은 로펌의 동료 이준호. 그는 따뜻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었고 영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말하는 속마음을 들으려 애썼다. 처음에는 업무 파트너였지만 점차 서로를 알아가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정명석 변호사. 그는 처음에는 영우에게 회의적이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진지한 태도를 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로펌 변호사라는 직업의 현실과 책임을 영우에게 일깨워주는 삶의 스승이 되어간다.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존재, 동그라미. 영우의 유일한 친구. 사회적 규범에 매이지 않고 솔직한 말과 행동으로 영우를 응원하는 그녀는 영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삶의 증표였다. 4장, 삶과 법 사이, 인간다움의 본질을 묻다. 영우는 여러 사건들을 맡는다. 장애인 승차 거부 문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얽힌 집단 소송, 대기업의 탐욕,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신념이 충돌하는 사건 등 각 사건은 단순히 법률적 정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법과 정의 사이, 정의와 감정 사이의 충돌 속에서 영우는 머리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간다. 때로는 패배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서 주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딪히며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씩 다듬어간다. 부서진 하트 5장, 출생의 비밀과 가족이라는 이름. 영우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버려졌고 아버지 혼자 그녀를 키워냈다. 그러나 성장한 그녀는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이자 야심가인 태수미가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은 영우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가 평생 외면받았다고 느낀 세상은 알고 보니 핏줄의 책임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등을 돌렸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우는 울지 않았다. 대신 묻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답을 찾아나갔다. 그녀는 끝내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이해하려는 마음만은 남겼다.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면 영우는 확실히 성장하고 있었다. 수염고래 6장, 바다를 만나는 고래처럼. 우영우는 고래를 사랑한다. 고래는 그녀에게 자유로움, 외로움, 그리고 순수함의 상징이다.
혼자지만 무리지어 다니는 고래처럼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며 그녀는 외로움과 함께함을 동시에 품게 된다. 마지막 회에서 영우는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불편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일어선다. 그녀는 더 이상 특별한 변호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우영우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그 모습은 마치 수면 위로 유영하는 고래처럼 크고 아름다웠다. 한 장,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새로운 시선. 이 드라마가 시도한 가장 본질적인 도전은 자폐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수많은 오해와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우영우는 비정상의 대명사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 특성을 지녔지만 시청자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어느새 그녀의 말투와 움직임을 특별함이 아닌 그 사람다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영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한번 잡은 기억은 놓치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예리함을 지녔다. 작가는 그녀의 자폐적 특성이 단점만이 아닌 다른 차원의 능력일 수 있음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그녀는 낯선 사회 속에 홀로 놓인 인물이지만 절대 약자가 아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당당한 존재다. 이로써 드라마는 자폐인을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로 제시한다. 펼쳐진 책 2장, 정상이라는 환상의 해체.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향해 정상인답다, 비정상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정상이라는 것은 실제하는가? 우영우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그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기준 자체가 이상한 것일지도 모른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눈을 마주치고 감정을 교류해야만 정상이라면 그 틀을 벗어난 존재는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 드라마는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경계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준다. 우영우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 경계를 넘고 때로는 질문을 던지며 정상적인 사람들의 굳은 틀을 깨뜨린다. 펼쳐진 책 3장, 법보다 깊은 인간에 대한 질문. 드라마는 법정 드라마지만 이 드라마에서 법은 그저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무엇이 정의인가를 묻는 장치다. 우영우는 단순히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사건에 등장한 사람들의 사정을 묻고 눈물을 바라보고 상처의 궤적을 따라간다. 그녀가 맡았던 수많은 사건들의 장애인의 택시 승차 문제, 기성세대의 위선, 기업의 탐욕, 가족 간의 분쟁. 그 모든 사건에서 우영우는 법의 잣대보다는 사람의 결을 만져보려는 변호사였다. 이것은 기존의 법정 드라마가 하지 못한 이야기다. 이 드라마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의 중요함을 전한다. 펼쳐진 책 4장, 비주류 서사의 힘. 우영우는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다. 여성이고 장애가 있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시선이 따랐다. 그러나 바로 그 비주류의 시선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주류의 세계는 항상 비슷한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려 한다. 하지만 우영우는 그 틀 밖에서 문제를 본다. 왜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지 않지? 왜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실제로는 누군가에겐 고통이 되는지? 우영우는 사회를 옆에서 보는 사람이었기에 그 누구보다 더 세상을 통찰하는 눈을 가졌다. 이 드라마는 그러한 비주류의 서사를 중심으로 삼으며 모든 주류 중심의 관습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 펼쳐진 책 5장,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우영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사람들 이준호, 정명석, 동그라미에 그들과 함께하며 혼자의 경계를 조금씩 허문다. 그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 역시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 조금씩 변화해간다. 이 과정은 단순한 드라마적 전개가 아니라 진짜 삶을 사는 방식을 보여준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